시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설 만에 반등한 것이고요. 스페인 우려가 좀 줄어들고 미국의 어닝도 계속해서 좋자 시장이 좀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기관이 매수해줘서 그렇지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뛴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몇 개 종목이 올랐나 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삼성전자 종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시장의 종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유럽의 채무 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데다 미국 기업들의 호재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자세한 일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10선으로 뛰어오르면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1%대 강세를 유지하면서 2,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97% 상승한 2,00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일째 매도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1,200억 원이 넘게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장중 매수로 전환하면서 개인과 함께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해외발 훈풍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일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1%대로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500선 안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65% 상승한 50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지만 개인을 통해서 238억 원의 물량이 유입이 됐죠. 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환율은 스페인 국채 입찰 호조로 호전장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배당 역송금과 결제 수요로 달러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면서 하단이 지지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20전 하락한 1,137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130만 원을 장중 재돌파했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129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유럽 판매가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2.42% 오르면서 8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현대중공업도 1.7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2.53% 하락하면서 34만 7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신한지주와 SK하이닉스, 삼성생명 모두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KB금융도 0.35% 밀려나면서 42,3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56% 하락하면서 35,8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도 0.66% 밀려났고요. 반면에 포스코 ICT 1.17% 상승하면서 7,79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CJENM은 0.53% 밀려났습니다. 오늘 SFA도 1.46% 하락했고요. SN도 2.61% 밀려나면서 42,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의 호재 소식에 IT 업종들이 선전했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냉장고 덤핑 수출 혐의에 대해 기각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삼성전자 7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52% 오르면서 129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 영향으로 오늘 IT 업종도 큰 폭으로 상승했죠. 삼성 SDI 강보합권에서 삼성전기도 1.6% 상승했고요. 삼성테크원도 2.04% 오르면서 64,9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증권주들이 지수가 오르면서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증권은 1.46% 오르면서 9,7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증권도 2% 넘게 뛰어올랐고요. 오늘 미래에셋증권 1.83% 오르면서 38,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가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건설주도 살펴볼게요. 오늘 GS건설 3.39% 오르면서 94,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산업도 3.6% 상승했고요. 오늘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그리고 금호산업 모두 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조선주들이 실적 개선과 2분기 수주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 6% 넘게 오르면서 31,8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삼성중공업도 5.73%, 그리고 STX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도 3%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정운찬 테마주가 시장의 새로운 정치 테마주로 급부상했는데요. 정운찬 전 총리가 잇단 대선 관련 행보가 주가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스24와 DI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유진로보 3.59% 오르면서 3,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서울대 원장은 대권 진출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오늘 테마주들이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안철수 테마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연구소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우성사료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반면에 솔고바이오와 잘만테크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KPC드와 MPK는 6%대 강세 보였네요. 태양광주가 글로벌 상위업체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기업 업황 회복 기대감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OCI 4.65% 오르면서 22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빅텍 5.96%, 미래컴퍼니도 6.64% 오르면서 15,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행남자기가 자기 주식 처분에 오늘 주가 급락했습니다. 행남자기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4,92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반면에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동양건설이 감사의견 적정보고서에서 거래 재개 후 4일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36,20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일본의 니케이는 2% 넘게 급등하면서 끝났는데 우린 삼성전자 끌어올려도 유가증권 기준 상승폭이 1%가 안 됩니다. 코스피는 지금 20일과 60일 사이에 샌드위치 형국에서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시장 둘러싼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님과 SK증권 일산지점에 계시는 신민승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시장 이슈, 중앙은행이 움직이면 주가도 움직인다. 두 번째, 지수의 향후 방향성, 거래대금이 결정해준다. 세 번째, 환율 변동폭이 1분기에 4년 내 최저치였는데 수출업체 긍정적인가.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다시 부활할 수 있는지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은행이 움직이면 주가도 움직인다. 이 부분부터 짚어볼 텐데 역시 OX로 먼저 의견부터 확인해보고 이유는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OX판 좀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네, 의견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중앙은행이 움직이면 주가 움직이고 별로 상관관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민수 과장님, 예. 무엇보다 요즘은 유럽 중앙은행이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예, 뭐 스페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6%대에서 조금 이제 안도의 한숨을 보이니까는 어제 전일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올랐고 오늘도 이제 코스피 시장 역시 그 여파를 받아서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제 그 그리스 관련해서 고통스러운 이제 시절을 한번 겪으셨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때도 역시 이제 그 어려움을 살피했을 때는 중앙은행에 좀 공조가 있었지 않나. 결국은 그쪽에서 뭐 ECB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던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이 나왔을 때 결론은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좀 본격화돼야지 어느 정도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본격화되면서 중앙은행이 공조와 연이어 이어지면은 단기적으로 주가는 이제 하방 경직성은 적어도 확보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그런 논리로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이 요즘에 이제 약간 잠잠해졌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신규 대출하고 통화 증가율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중국에서는 통화를 이제 암묵적으로는 이제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확장을 용인하고 있지 않나 요런 정도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뭐 지급 준비율 인하든지 뭐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달 말쯤에는 그 정도의 월말에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장이 100% 이제
중앙은행이 무조건 공조를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막아주면서 공조 가능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에는 분명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조금 부양 혹은 돈을 풀어주는 쪽의 움직임을 보이면은 아랫단을 좀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주고 심리를 좋게 해준다. 예. 그죠? 예,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 뭐 강력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일단 하방을 막아주고 조그마한 이제 호재가 조금이라 나올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스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의 요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민종화 차장님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주가하고 중앙은행 역할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나요? 뭐 신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은 되지만은 일단 뭐 중장기 변수는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스페인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뭐 스페인 뭐 국제금리 6% 넘어서고 뭐 좀 어렵다라는 좀 얘기가 시장에 나왔을 때 당연히 해결책은 스페인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ECB의 역할을 당연히 생각했던 만큼 일단 뭐 처방이라고 할 것은 일단 뭐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뭐 일단 뭐 그런 걸 다 예상을 했을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 뭐 급한 불을 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최근에 뭐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도 이게 일단 M2는 증가를 해도 이게 시중에 충분히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게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를 줄이고 기업 또한 설비 투자를 좀 줄이고 일단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앙은행에서 푼 돈들이 일단 뭐 시중에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심리적인 영향도 크고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보다는 일단 뭐 경기라든지 하는 그런 글로벌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향후 시장의 방향성,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아직은 방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대금에 달려 있다. 이 부분 OX를 통해서 먼저 의견 역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또 아니다 하셨고 거래대금에 달려있다 하셨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월요일, 화요일 다 4조를 밑돌았고 오늘은 그나마 조금은 불어났네요. 예,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연속적으로 뭐 4조 원 이하로 내려간 적은 이제 올 들어선 처음 있었던 일이고 역시 주가가 부진하면 역시 거래량도 부진한 게 이제 일반적인 속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왜 이 타이밍에서 거래대금이 늘어야지 이제 주가가 좀 활발해지게 보이냐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한번 거래량이 늘었을 때에는 그 이후로 거래대금이 조금 줄더라도 그 탄력을 힘입어서 그냥 꾸준히 이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박스권 하단 상단에서 갇혀가지고 이도저도 못할 때는 거래대금 아직 없으면은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제 주가가 강력하게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하고 거래대금이 역시 늘어야지 주가가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우리 민 차장님은 왜 아니다라고 하셨을까요? 네.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무조건 뭐 저도 뭐 신 과장님 말에 뭐 전적인 아니지만은 예. 뭐 상당 부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앵커님한테 뭐 간단하게 질문을 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사고 나서 손절이라는 것도 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왜 손절을 하는 이유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수가까지 안 올라올 것 같아서. 예, 뭐 주가가 빠지니까 예. 파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매도를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한가가 뭐 두세 번 나온다고 해서 뭐 개인 투자들이 막 덤비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잠깐적인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으로 되기까지는 사람들의 심리는 오르는 주식을 사고 내리는 주식을 팔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네. 그거를 뭐 거래량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일단 저는 당연히 뭐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지수가 못 오른다라고도 당연히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것보다는 저는 일단은 뭐 글로벌 환경, 뭐 경기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문제, 일단 이런 것들이 먼저 큰 틀에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모멘텀이 될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당연히 거래량이 실리는 건 당연한 거고 지수가 빠질 때 같이 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또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뭐 거래량만을 가지고
지수의 뭐 상승 하락을 이렇게 좀 논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뭐 저는 신과장님 의견에 뭐 동의하는 부분도 크지만은 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일단 그거 거래량을 가지고 지수 상승 하락을 좀 예측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화면을 보니까 어떤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지금은 일단 뭐 유동성 부분이 가장 크고 일단 뭐 해외 글로벌 경기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급이 결정되는 것이지 수급 먼저 그다음에 경기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어폐가 대외 있지 않나 변수들이.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종화 차장님께서는 또 대외 변수 가운데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곧바로 이슈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1분기 환율 변동폭이 약 4년 내 최저였었는데 수출업체 긍정적인가라는 부분 저는 언뜻 답은 명확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먼저 이번에 민종화 차장님께서 얘기 좀 풀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를 뭐 예를 들자면 일단 뭐 전통적으로 수출 업체들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환율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외국인 또한 글로벌 뭐 해외 뭐 투자 은행들이 우리 한국을 봤을 때 당연히 수출 국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주식을 매수를 하고 채권을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뭐 올 1, 2, 3, 4월 달을 좀 본다면 일단 외국인들이 1월 달, 2월 달 공격적으로 주식을 샀죠. 일단 환율 부분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3월 달부터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또 그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의 자체 뭐 펀더멘탈보다는 그런 글로벌적인 경기 변수에 의한 우리나라 환율의 상승 부분이 있다고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유럽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좀 안 좋게 흘러왔었고 또 다시 한번 달러가 좀 강하게 좀 돌아서면서 일단 우리나라 환율도 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일단 변동성 자체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환율 자체는 일단 고평가, 그러니까 좀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당연히 우리나라 뭐 수출업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특히 뭐 수출주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 IT하고 뭐 자동차주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 일단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이런 IT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수출주들이 뭐 좋은 경제 여건이 좀 조성이 된다면 당연히 뭐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환율하고요. 지금 우리 증시를 사주지 않는 외국인 수급하고도 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저도 지금 오늘 다시 한번 갭 상승해서 2,0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은 일단 요게 좀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일단 뭐 가장 큰 저는 변수는 일단은 뭐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뭐 매수를 요즘 최근에 본 기억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매도를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의 매수 여부는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유럽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좀 환율이 어느 정도 1,130원, 1,120원 초반까지는 좀 어느 정도 내려간다는 그런 좀 변수들이 생길 때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좀 매수 가담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2,100포인트 돌파 여부는 외국인 수급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원화가 조금 강세 모습을 좀 보여줘야 외국인들 베팅이 들어올 텐데요. 그래 어쨌거나 환율 변동폭이 적은 것은 확실히 긍정적이다. 역시 의견 같이 하셨는데 추가하실 이유가 예, 어떤 뭐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민찬양님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저는 한두 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 쪽으로 돼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기는 좀 적절한 시장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환율이 이제 1,150원에 근접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하향 안정화되면 한 50원 정도 폭 정도 내릴 폭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만 이제 유럽에서 좀 시장이 받쳐주면은 예. 이제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불어 이제 이 주제인 수출업체 과연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한 답변은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은 국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일 때 과연 삼성전자, 현대차가 많이 팔렸는가에 대한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국가 브랜드가 안 되면은 그 해당 기업의 수출업체는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오히려 지금처럼 뭐 1,100원 이 정도 됐으면은 1,500원보다 수출하기에 좀 불리한 여건이 아닌가 하더라도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고 있지요. 그런 것은 과연 이제 어떤 것인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결론은 과연 환율은 국가 브랜드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결론은 하향 안정화가 수출 업체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중소형주 다시 살아나나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OX를 통해서 먼저 의견부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중소형주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 다행. 왜 이렇게 제가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네. 민정화 차장님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쏠림 현상, 삼성전자만 가고 이런 장에서 정말 너무 불쌍하리만 그 펀드에서도 중소형주 관련 환매가 나오고 네. 무참하게 기관이 다 잘랐잖아요. 네. 일단 뭐 쉽게 뭐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을 예를 든다면은 최근에 그런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저 또한 뭐 그런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기업체들 방문을 하고 그런 걸 의뢰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자사주 매입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일단 회사 CEO, 대표들이 일단 자기네 회사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뭐 코스닥 종목들이 좀 우후죽순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뭐 펀더멘탈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어쩔 수 없이 판다라는 의견이 거의 열에 18명은 좀 그렇게 좀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일단 뭐 좀 어떻게 보면 눈물의 손절매라고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터무니없는 매도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원인은 일단 뭐 연기금이나 뭐 자산운용사의 그런 뭐 인사 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 재정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뭐 매도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뭐 일단 낙폭이 일단 펀더멘털에 비해 컸던 만큼 또 반등도 한번 크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1분기 실적이 뒷받침되어지고 향후 2분기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좀 좋게 흘러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잘 보셔서 좀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장을 본다면은 일단 코스닥이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다시 살아날 만한 분위기는 조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오늘 뭐 크게 상승은 했지만은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뭐 조정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쏠림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따라서 최근에 뭐 주도주 또한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코스닥이 좀 어느 정도 좀 힘을 다시 한번 받을 만한 지금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뭐 환율 감안 시에도 일단 외국인 매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지루한 박스권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그런 대안으로 일단 코스닥 장세, 일단 코스닥 종목들을 좀 노려보는 또 기관들도 어느 정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오늘 같은 최근에 뭐 그 코스닥 중에서도 일단 IT 부품이죠. 뭐 갤럭시 S3가 뭐 5월 3일 날 출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IT 부품주 중심으로 좀 매수가 좀 먼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IT 부품주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뭐 총선 관련 희비가 엇갈렸는데 시장은 다시 한번 그런 테마 찾기에 아마 주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코스닥이 다시 한번 좀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코스피는 박스권이고 쏠림 현상이 이제 좀 완화되니까 이때 또 중소형주가 오르지 않겠느냐. 특별히 시기적으로도 좀 중소형주가 오를 만한 타이밍에 왔나요? 예, 뭐 일단 기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5월에서 6월 사이가 거래소가 아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적이 이때 역사적으로 좀 많았고요.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을 이제 속된 말로 사기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기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기당했다 할 때 그 사기예요? 예. 그래서 예. 뭐 왜냐하면은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났다. 그래가지고 흔히 뭐 사기장이라는 이제 얘기까지 예.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 더 가면은 이제 진짜 사기장인데 삼성전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도 480에서 이제 500 이하에서는 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4월 말부터 5월까지는 중소형주에 좀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요.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종원 차장님, 사실은 두 분 다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저는
일단 업종 차별화는 더더욱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투자자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일단 저는 뭐 IT 쪽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갤럭시 S3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IT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최근에 뭐 IT 부품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서원 윈텍이라든지 뭐 인터플렉스 여러 가지 그런 휴대폰 부품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짧아도 이번 주, 차주까지는 그런 좋은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IT 부품주에 관심을 갖고, 일단 최근에 뭐 중국에 대한 뭐 우려 부분도 있었지만은 뭐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또 화학주들, 철강주들이 좀 조정이 컸기 때문에 또 이런 업종도 좀 낙폭과대 업종으로 좀 인식을 하시고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IT 부품주 쪽이거나 낙폭 과대된 쪽을 조금 병행하는 전략. 신민성 과장님은요? 예, 저도 일단 코스닥에서는 IT 부분주가 좀 맞다고 보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2,000포인트 잡으시고 코스닥은 500포인트 잡으시고 그 아래권에서는 조금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아래권이 나오려면 이제 뭐 유럽 위기든지 그런 위기를 이용해서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닥 입장에서는 520선, 거래소 입장에서는 한 2,050선 이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익 목표치 상향해가지고 현재 괜찮은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걸 자료를 어제 준비했지만 오늘 올라서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조선이나 건설주는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은행은 못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익 목표치가 상향됐는데 아직 크게 못 올라온 업종 위주로 보시면은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으로 가보려 하는데요. 김중원 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연결이 안 된 모양이군요. 그 가운데 아주 짧게 신민용 과장님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조선, 뭐 건설, 은행 오늘 많이 올랐다 하셨는데 특별히 조선주 네. 탄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도 오늘 오르지 않았으면 제가 추천주를 들고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대우조선 필두로 좀 상당히 오름폭이 있어서 이런 이제 조선이나 건설이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시초가 위주로 좀 보셨다가 좀 강하다 싶으면은 그날 이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대형주가 10% 20% 오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6%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며칠 쉴 수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염두에 둬서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 빠르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딱 보고 따라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외발 훈풍이라고 해야겠네요. 스페인이 좀 그래도 한결 안도감을 줬습니다. 2,000포인트 재등정했던데요. 네, 그래서 뭐 금일 시황 잠시 정리해드리면 뭐 스페인 입찰 성공 소식으로 유로존 위기가 다소 진정되면서 미국 및 유럽 증시가 모두 크게 상승했고요. 더불어 국내 증시 또한 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뭐 유로존 재정 우려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3거래일째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전장에는 좀 증시 상승폭을 축소했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기관과 개인의 매수 추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3.52%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요. 이 밖에 운송장비, 건설, 증권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좀 쉬던 삼성전자가 다시 갑니다. 이게 좀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게 맞는 건지, 실적 시즌에 와서 이 어떤 차별화 양상이 조금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쏠림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은 1분기 실적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보면 지난 4월 6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한 10여일 정도 국내 증시에서 실적 발표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이제 LG화학, 호남석유 등 주요 화학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의 관심은 다시 1분기 실적으로 회귀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을 보면 국내 기업의 실적이 외견상으로는 지난 하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회복하는 모습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지만 이제 문제는 내용입니다. 실적 개선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일부 기업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좀 증시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원인이 되는 부분은 1분기에 그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경기 둔화 때문에 국내 업종으로 보면 해상, 항공, 운송 등 그리고 유틸리티, 철강, 화학과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 실적 부진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반면에 보면 그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 삼성전자나 그 밖에는 자동차, 에너지, 음식료 등의 일부 기업과 업종에는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적 시즌에 이 증시 쏠림 현상은 다소 계속 진행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선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 우선적으로 자동차, 에너지, 음식료 중에서 그래도 실적 전망이 양호하고 향후 성장성이 높은 종목 중심의 매매가 당분간은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근데요,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지만 아까 화학주, 뭐 특별히 LG와 호남석유 이번 주 실적 발표했다고 얘기하셨는데 화학주 1분기 실적 안 좋은 건 알고 있잖아요. 네네. 2분기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사보는 건 어떨까 싶긴 한데 거기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부분의 말씀인데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서 2분기 그리고 넘어가서 하반기에 중국 경기 회복이 좀 가시화되고 국제 유가도 좀 안정을 찾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뭐 해상, 항공, 운송, 유틸리티, 철강, 화학, 기계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는데 1분기 실적 시즌은 아니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실적 시즌 이후부터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적이 부진한 업종은 확인하고 지금 말고 나중에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우리 민종아 차장님, 신민순 과장님, 지난주였네요. 총선 관련해서 지난주는 뵙지 못했었으니까요. 2주 전에 언급한 종목, 2주간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먼저 결과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민종아 차장님은 TPC 글로벌을 그리고 신민순 과장님이 현대차를 언급하셨었는데 이게 바로 2주 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2주 이후 수익률 변화는요. 자, 장중 고점 기준 확인했을 때 TPC 글로벌이 무려 2주간 21.3%, 민종아 차장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릴게요. 게다가 고점이 오늘이어서 정말 진정한 승리가 아닌가. 어쩜 이렇게 2주 동안 20% 이상이면 일주일에 거의 한 평균 10% 내셨다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뭐 운이 좋았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특별히 좀 업황 분위기도 좋았고 또 개인적으로 일단 수급 자체가 저는 뭐 상당히 좋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 좀 적중을 해서 일단 뭐 좀 단기간에 좀 그래도 좀 주가 상승이 좀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차트를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 고점 정도에서 오늘 또 끝났거든요. 네. 목표가는 사실 그 이상 조금 남았는데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목표가를 7,000원 후반에서 8,000원 정도 이렇게 좀 봤었는데 일단 그 다음날 바로 일단은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일단 저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뭐 8,000원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충분히 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 TPC 글로벌을 좀 추천을 하고 싶지만 일단 뭐 똑같은 종목을 또 같이 추천하기에는 좀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한? 예,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저는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좀 최근에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오늘 소폭이 조금 조정을 보였지만은 충분히 뭐 전고점 때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여건과 수급이 좀 뒷받침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말고 그냥 쭉 홀딩. 예, 만약 매도를 안 하셨다면 뭐 좀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주일 만에 20% 이상 수익 난 TPC 글로벌을 추천하신 민종아 차장님이요. 신규로 TPC 글로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이기실 줄 알았나 봐요. 황금색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신민순 과장님. 네. 안타깝게 됐어요. 현대차가 조금 덜 수익률이 나왔네요. 그래도 뭐 7%면 많이 나온 건데. 저도 중성주를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일단 대형주 현대차가 20%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사기장의 재반복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그냥 들고 있는 투자자들끼리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아직까지 굳이 굴러가는 주식에서 낙마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고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만 받쳐주면은 연일 신고가를 달릴 수 있는 주도 업종이라 말씀드려서 추가적으로
보유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참고로 종목 수익률은요, 장중 최고점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를 해본 것이고요. 장중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늘장, 내일장 프로그램명 클릭하신 다음에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주 동안 20% 그리고 7% 이상 수익 낸 두 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20% 이상 수익을 내서 승리하신 민종아 차장님부터 종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언제나 두 종목 가운데 마지막에 한 종목으로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민종아 차장님 우선은 호남석유화학과 롯데시스템즈라는 두 종목을 준비하신 모양이고요. 이에 반해서 신민승 과장님은요, OCI와 시온메디칼이라는 두 종목을 또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민종아 차장님부터 두 종목 선정하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호남석유화학을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일단 저는 일단 좀 요일 자체가 일단 오늘 나왔기 때문에 굳이 저는 호남석유화학을 뭐 내일 시초가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만 좀 더 싸게 사신다면은 일단 뭐 저는 금주 후반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LG화학이 실적 발표인데 일단 시장 그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6,100억 정도인데 일단 내일 자칫하면 5천억도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는 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LG화학의 좀 실적을 감안하셔서 일단은 뭐 호남석유를 좀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LG화학과 달리 호남석유는 일단 뭐 나프타 크래커라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일단 그 보유에 따른 원가 경쟁력이 그 화학 업체 중에서는 탑픽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마진율 자체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1분기 때 워낙 석유 화학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은 일단 4월부터는 이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는 거의 좀 확실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2분기는 1분기보다 좋아진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서 일단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중국의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뭐 중국 증시가 좀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긴축 완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호남석유화학을 일단 2분기는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3분기, 4분기까지 어느 정도 예상 실적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퍼가 한 7.5배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좀 화학주 중에서도 저평가고 이 퍼 7.5배 자체로도 대형주 중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남석유화학은 뭐 빠르면 뭐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지만 저는 충분히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좀 들어가셔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사실은 바닥을 조금 다지다가 이제 저점을 높이나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일단 수급이 최근에 뭐 기관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호남석유도 일단 일봉 실적은 안 좋다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안 좋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부합은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LG화학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황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같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일단 뭐 바닥이 어느 정도 좀 근접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시초가에 100% 매수보다는 좀 두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단 금주 내로만 일단 매수를 한다면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전 고점 정도 예, 보시나요? 34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좀 짧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한 종목 로체 시스템즈. 혹시 이게 갤럭시 S3 수혜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네. 언급하셨는데 혹시 관련이 있나? 이미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 약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뭐 중소형주 중에서 로체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갖고 나왔는데 일단 그 생소하실 겁니다. 뭐 반도체 이송 장비라는 분야하고 레이저 CGM, 그러니까 뭐 글래스 커팅 머신이라는 그 약자인데 일단 그거에 관련된 장비 업체입니다. 일단 뭐 이 롯데 시스템하고 경쟁 업체는 일단 SFA, 누구나 다 아시는 SFA, 그다음에 톱텍,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 세 개의 업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뭐 작년에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아몰레드 투자를 대폭 7조 원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일단 그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따라서 일단 향후 2년간 일단 가파른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리고 최근에 그 하이닉스 또한 그 SK가 인수를 하고 나서 그
캐파 증설을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캐파 증설에 따른 그런 롯데 시스템즈의 그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또한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동기비 대비해서 한 80% 정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한 작년에가 한 40억 정도 나왔는데 일단 올해는 한 10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60% 가까운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강력한 턴어라운드 주식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전 목표가는 일단은 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뭐 한 일주일 동안의 목표가이기 때문에 일단 짧게 6,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오늘 소폭의 좀 조정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뭐 5일선 위에서 어느 정도 좀 작은 조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기관 쪽에서도 기관 스몰캡 쪽에서도 좀 탐방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뭐 롯데 시스템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주일 만에 20% 이상 수익 내신 민종아 차장님이 오늘 호남석유화학과 롯데 시스템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신민순 과장님의 추천 종목 두 가지 선정 이유 들어볼까요? 특별히 OCI가 있는 게 눈길을 끄네요. 예, OCI는 제가 6개월 정도 전에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 주식 남자의 주식이고 오를 때 화끈하고 내릴 때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2월 달에 30만 원이었는데 불과 2달 만에 지금 뭐 10만 원 주당 빠졌죠. 예, 한 50% 가까이 빠진 거죠. 이 고점에 사신 분들은. 근데 뭐 굳이 빠졌다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태양광 업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이 좀 시작된다 이렇게 신호탄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차트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점을 계속 이어져 이 분홍색 선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선까지 닿으면서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바닥 형성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렌지색 21선입니다만 이제 오늘 21선에 어떻게 보면 약간 돌파를 다 결론은 이제 21선 정도에서 주가가 이제 오늘 멈춘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붙었고 기관이 들어온 건 맞는데 이제 이 종목이 그러면 올라야 되는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예전에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치킨 게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OCI 역시 치킨 게임에서 이제 글로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해외에 이제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폴리실리콘 하락에 이제 가격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OCI가 수혜를 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앵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기름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기름값은 흔히 말해서 눌림목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꾸준히 오르는데 이런 식으로 유가가 오르면은 태양광 업체 쪽은 이제 언젠가 한번 이제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CI를 이런 이유로 들고 나왔고 올해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금 확인해 봤지만은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입니다.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75% 정도 감소한 이제 수치입니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 미리 선 반영해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관심 있는 분께서는 이제 21선 돌파할 때 이제 21선 손절가 잡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으로는 일주일 목표 가격으로 26만 원 61선까지 불러주셨습니다. CU 메디칼 설명 들어볼까요? 오늘 뭐 리포트가 많던데요. 예, CU 메디칼은 이제 흔히 이제 중소형주라서 이제 시장에서 큰 관심은 없는 종목이고 상장은 작년 이제 연말에 했습니다만 상장 대비해서 크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올랐다가 이제 그 이후로 기관의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꾸준히 하락하였다가 최근에 이제 겨우 이제 바닥을 돌릴까 말까 하는 업체고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인가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심장 마사지 제조기기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심장마비 걸려서 이제 심장마비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제 사망하시거나 이제 신호를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좀 어려우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이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사는 부분이고 옆 나라인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19대 이제 국회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이제 개정을 하겠다고 이제 발벗고 나서는 의원들 좀 몇 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은 국가나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 CU 메디칼에서 판매하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오늘 제가 들고 나왔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기관들이 이제 단기 상장한 다음에 꾸준히 팔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 물량은 어느 정도 다 팔았고 추가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동 심장 충격기 생산하는 우리 CU 메디칼 오늘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난 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씩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 종목씩만 압축을 시킨 다음에 대결을 펼쳐야 되는데 민종호 차장님 결정하셨나요? 네, 저는 일단 일단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로체 시스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강력한 외형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과 일단 두 번째로는 제가 아직 언급을 안 해드렸었는데 일단 최근에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삼성 코닉 쪽하고 일단 순조롭게 좀 계약건이 좀 잘 돼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주가 상승 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까지 잘 될 것이다. 로체 시스템즈로 최종 결정을 우리 민종호 차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신민송 과장님 여기서 OCI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시 CU 메디칼? 네, 그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예. 이번 주는 일단 OCI를 제껴두고 CU 메디칼을 먼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로. 예, 일단 코스닥 지수가 지금 500 초반인데 500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한번 들이대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바닥권에서 꾸준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조금만 늘어나면은 이제 좀 생각외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열어두고 이번 주에는 CU 메디칼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소형주 대 중소형주 수익률 진정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종목씩 수익률 대결을 펼칠 종목을 최종 선정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신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종호 차장님은요, 오늘 강력한 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호남석유와 반도체 이송 장비 그리고 레이저 GCM 장비 업체인 로체 시스템즈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신민송 과장님도 오늘 또 태양광 관련 구조조정 얘기도 나왔었고요. OCI 그리고 CU 메디칼이라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한 종목도 들고 오셨는데 최종 한 종목으로는 민종호 차장님이 로체 시스템즈를 그리고 신민송 과장님은 CU 메디칼을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가격을 봐야겠죠. 신민승 과장님의 펀치 종목이 아니고요. 민종화 차장님의 펀치 종목인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강력한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계시고 목표가는 6,000원, 거의 신고가 불러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네, 신민송 과장님의 종목을 좀 봐야 되겠죠. 신민송 과장님 역시도 오늘은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CU 메디칼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정부가 사줘야 된다고 하시면서 정부 수혜 시 폭발적으로 역시 성장할 수 있다. 목표가 1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2주일 만에 20% 혹은 7% 이상 수익을 내는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민종화 차장님이 로체 시스템즈를, 신민순 과장님은 CU 메디칼을 추천하셨는데 다음 주 시간 누가 이길지 또 수익은 얼마가 나올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수익률 기대하면서 이쯤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민종화 차장님, 신민순 과장님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페인 우려가 꺼지면서 미국이 또 도와줌으로써 코스피는 2,000을 되찾았습니다. 상승폭은 약간 줄면서 끝났는데요. 지금 중국이 아직 안 끝났는데 1.8% 급등 중이거든요. 중국장 마감도 한번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